네,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제가 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지났다는 그런 내용의 국회 연설을 한 것을 제가 보고 그거는 이 시대 상황에 맞는 거다. 즉 앞으로의 시대의 발전 방향에 맞는 노사관계관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물론 또 그 댓글 가운데는 저에 대한 예의 표시도 있겠지만 역시 옳은 말씀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의를 제기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분의 말씀이 있어서 이 댓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의 연설에 마치 그 지지를 하는 또 공감하는 뜻을 표해서 자유한국당을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대체 장기표 씨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비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 나경원 대표를 약간 비난하는 말은 있지만 제가 나경원 대표의 그 발언에 공감한다.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시대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그런 문제인식이다 하는 이런 데 대해서 비난하는 말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고맙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제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중요 내용은 노동자들도 기업 경영에 참여시켜서 주인정신을 갖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한편으로는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창의성과 건면성을 발휘하게 될 거니까 이것이 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니까 노동자들을 경영에 참여시켜야 된다. 이런 제가 이 내용의 말을 한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대충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본가가 그동안에 기업을 힘들어서 만들었는데 그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취직했을 뿐인데 즉 이 기업 만드는데 아무런 공헌이 없이 취직했을 뿐인데 그 사람을 주인으로 되게 한다는 게 그건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이걸 주인되게 하면 자기들끼리 또 싸움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을 해가지고 기업이 사고만은 배가 어디로 갈지 산으로 갈지 모른다는 식으로 이게 잘 되겠느냐 또 그런 의문 제기도 있고 또 굳이 노동자들을 기업 경영에 참여시키려고 그러면 우리 사주 제도가 있는데 또 그럴 필요가 있느냐. 또 중요한 문제 제기는 경험상 이 전문 경영자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이것이 기업의 오너가 경영하는 것보다도 경영 성과가 떨어진다. 즉 전문 경영자조차도 경영을 해가지고 경영 성과가 오너가 하는 것보다 떨어지는데 기업은 어쩌면이 아니죠. 오너가 책임지고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기업의 성과를 올리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등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제기는 그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대로 이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이 노동자들한테 말이죠. 기업 경영을 맡겨가지고 이 기업이 되겠습니까 이게? 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상태에서 전문 경영인들한테 맡기는 것보다도 기업 오너가 직접 책임을 지고 경영하는 것이 더 낫다 등등 이런 말들은 맞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이것은 오늘의 이 세계사적인 대변화를 새로운 시대의 도래로 보고 이 새로운 시대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새로운 시대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 새로운 시대가 미래니까 이렇게 안 해도 그러면 또 괜찮다는 거냐? 아닙니다. 안 하면요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고, 또 하나 이 새로운 시대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질이 있는데, 산업의 정보화로 말미암아서 사회적 생산력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아니면, 즉 생산의 성과가 많이 나야 된다는데 너무 목매달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실은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부족해지는 겁니다. 요즘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인 조건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데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자꾸만 경제성장, 성과에 자꾸만 매달리면 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 말씀은 즉 무엇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자꾸만 더 생산하자, 더 생산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더 생산하자는 데 대해서 제가 이거는 옳지 않다, 이걸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변화는 뭐냐 하면요, 이 노동시간의 단축입니다. 지난날 100명이 일하던 것을 지금은 10명이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장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무실에는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도서관 사설을 문제로 한다면, 옛날에는요 도서관에 만약에 그 학생이 한 10,000명 되는 학생이 있었다면 그 학생들이 그 신청하는 책 그거 다 찾아가지고 다 대출해 주려고 그러면은 그 사설 직원이 몇백 명이 있어도 부족할 판 아닙니까? 요즘은요 도서관에 가지도 안 합니다. 도서관에 가지도 안 하고 자기 사무실에서 자기 책상 앞에서 컴퓨터로 그 자료 전부 다 바꿉니다. 도서관이 이제는 그야말로 박물관으로서 뭘 보관하는 의미가 있지, 거기 가서 자료 보는 의미는 신문이나 보고 말이에요. 장소 때문에 거기 가는 사람이 있지, 그 자료 열람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는 별반 없게 생겼어요. 특수한 뭐 정부 간행물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은, 이처럼 노동 인력이 노동의 종말 시대가 온다고 말할 정도로 노동 인력이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꾸만 요즘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최장 노동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국제적인 수치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이 변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쭉 이렇게 저한테 문제 제기한 이런 문제는 지금은 근본적으로 이걸 극복돼야 됩니다. 극복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이제는 이 대립과 투쟁의 이원적, 즉 이게 이제 이원적이라는 건 예를 들자면은 물질과 정신의 분리, 자연과 인간의 대립,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투쟁을, 이것이 지난날은 철학적으로 이것이 세계의 본질이었습니다. 즉 이원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는 이런 근본적으로 이원적 세계관은 옳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물질과 정신의 통일, 이 물질과 정신이 이제 통일되는 거야. 설마 그게 되느냐? 이게요 신과학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물질과 정신이 지금 통일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과학이라서.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의 상생, 자연과 인간의 대립이 아닙니다. 서구 합리주의 철학, 심지어는 마르크스조차도 생산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이요 자연물에다가 노동을 가해서 자연을 착취하는 것을 생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런 식의 사고방식 가지면 자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연과 인간이 상생한다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또 의식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생산활동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노동자와 자본가가 대립되는 것, 이것도 이제 시대착오적인 결합입니다. 노동자와 자본가가 이제는 상생하고 대동하는, 대동이라는 것은요 평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월한 사람도 있고 좀 열등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것이 열등하다고 해서 막 못 살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겁니다. 차등은 있지만 그것이 한쪽이 붕괴, 몰락할 정도로 그런 차별이 아닙니다. 대동을 이루어야 됩니다.
대동세상을 열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저소득층,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 힘센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돼야 된다. 예를 들자면 1대 99의 사회에서 만약에 1%의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99%의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얻은 소득을 99%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자기들도 망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 1%가 말이에요. 많이 생산을 해놔도 이걸 팔아먹을 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99%의 사람들이 사주지 않으면 잠깐 동안은 자기들이 돈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생산해놔도 팔 데가 없잖아요.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자체가 이렇다고 보는데 특히 정치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즉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하겠다 하는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세상이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느냐. 한 60% 또는 심지어는 80% 심지어는 90%는 행복하지만 나머지 불행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게 세상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불행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50%나 70%나 90%만 행복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세상은 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제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것이 두부 운영자로서의 도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외람되지만 제가 쓴 많은 책에도 있지만 특히 불안 없는 나라, 살맛 나는 국민이라는 책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걸 전부 다 그대로 다 적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